저는 8월 30일부터 주식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은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S&P 기준으로 3천 중반대 밑으로 떨어질까요? 크게 뭐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힘든데 네. 매일 방송하시잖아요, 차장님은. 네. 방송할 때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 투자자들의 분노가 댓글이나 채팅으로. 뭐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다 힘드니까.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트레스.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를 때보다는 떨어질 때가 당연히. 네. 그 무의식적인 무언가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아서 네. 다들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상황, 네.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은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바닥을 예측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사실 투자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움직임을 보면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져 30%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고점에서 40% 떨어졌고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막 주식이 반토막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막 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점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나 이런 걸로 보는데 저점은 자산가치 PBR로 많이 또 계산을 하거든요. 네. PBR이 1배 미만인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한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점은 거의 다 더 이상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미국 걱정은 연예인 걱정 비슷한 거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또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 아주 더 크게 떨어진다? 그러려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주식들이 부러져야 되는데 뭐 아이폰도 엄청 잘 팔린다고 하고 네. 테슬라 차도 잘 팔리고 뭐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메타 이런 거 보면 진짜 주가는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글쎄요 여기서도 뭔가 되게 큰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S&P 기준으로 3천 중반대 밑으로 떨어질까요? 크게 뭐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차장님은 주식 좀 사도 된다고 보고 계시는 입장인가요? 저는 8월 말부터 주식 사기 시작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원래 저는 매매를 안 했었거든요. 여기 김 작가 나왔을 때마다 저 항상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뭐 주식을 직접 사거나 하진 않는다. 저는 ETF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는 하는데 제가 이제 진짜 뭔가 올 것 같아서 대세 상승이 아니라 뭔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올 것 같아서 저는 8월 30일부터 주식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하죠. 대장주들 샀죠. 지금 주도주 차장님 보셨을 때 어떤 쪽인 거죠? 그 얼마 전까지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을 샀죠. 원자력 빼고 태조 이방만. 네. 태조 이방만 사고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조선 조금 손절했고 그 다음에 방산도 손절했고 오늘도 방산 하나 손절했고 되게 이상한 거 같잖아요. 익절은 아니네요. 네, 익절은 아니고 손절만 몇 가지 했는데 이유는 뭐 손절도 크지 않아요. 7% 안쪽 손절했고 나머지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났어요. 8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네. 막 30% 40%씩 난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몰아가는 쪽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종목을 나눠 샀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작은 금액을 10종목 나눠 샀는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태조 이방원이 저는 다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네네. 그 중에서도 뭔가 이제 대표적인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서 저는 다 샀거든요. 태조 이방까지 다 사고 제가 뭐 사고 싶은 거 몇 개 사고 그런데 여기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더 갈 것 같냐? 뭐 센 놈이 가겠지. 그래서 약한 놈 손절하고 강한 놈 좀 더 몰아가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남은 게 어떤 쪽인 거죠? 지금 2차 전지랑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손절하고 산 게 로봇. 지금 보면 다 못 사는 종목들이에요. 주가 보면. 방산과 원자력은 왜 손절을 한 거예요? 원자력은 아예 사지를 않았고요. 원자력은 글쎄요. 뭐 일단은 제일 먼저 탈락하기 시작했어요. 원자력이.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 블럭딜 하고 나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이제 제가 예측해서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시장이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시장이 뭐 태조 이방원 그것도 시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지만 탈락한 게 나오면 거기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랬고, 그리고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정이 깊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18년 했어요. 18년 하면서 조선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 다 봤거든요. 2007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했던 현대중공업이었는데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무서웠고, 한 번 물리면 10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7%에서 10% 내에서 잘라버리자. 근데 그게 이미 좀 터치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정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했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방산은 저는 사실 조선이나 그 원자력은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국제유가도 조금 떨어졌고, 국제유가 좀 떨어졌고, 그 유럽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 유럽의 네덜란드 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이 8월 중순에 340불이었다가 지금 1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 것 감이 있어서 일단은 후퇴, 그리고 태양광이나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제일 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은데 LG 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를 보면. 그러면 주도주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뭔가가 지금 또 꿈틀거리는 게, 기존에는 소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IRA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주도주를 만들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주가도 시세를 뿜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는 많이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도 좋은데 연간 기준으로 수익률 보면 걔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신소재,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지금 저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 라는 그런 종목들.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드는 게, 주식은 공포에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생각해보면 요새 시장은 저렇게 많이 오른 걸 어떻게 사? 무서워서 어떻게 사?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올해 시장은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볼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수는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박스권. 그런데 그 박스권에서 굉장한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여러 번 나갈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화장품도 그때 나왔죠.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뭐 그런 쪽들, 바이오도 그때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수는 묶여있대 몇몇 주도하는 테마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업종들이 쫙 시세를 분출하는,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말부터, 그 전에는 책 때문에 바빠서 못 하다가 8월 말부터 책이 이제 좀 안 팔리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아까 자동차 쪽 얘기해 주셨는데 뭐 현대차, 기아 있는. 네네네네. 그 왜냐면 일단 실적도 되게 중요해요. 실적도 되게 중요한데 자동차는 실적이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사실 이럴 때 막 지금 모든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수출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저쩌니.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떠날 거냐? 그러긴 어렵잖아요. 뭐 그러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게 뭐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환율이 1,400원이잖아요. 1,400원이면 $10,000짜리 차를 한 대 팔면 그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400만 원이 된 거예요. 사실 IRA 그 지원금 1,000만 원 안 받아도 충분히 현대차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판매 대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관련된 수혜주 찾다 보니까 자동차, 화학, 기계 이런 섹터인데, 화학은 도저히 손이 안 나가고, 화학은 뭐 도저히 지금 당장 손이 안 나가고, 자동차 중에서도 사실 현대기아차는 아직 이제 신고가를 못 갔지만 고점 뚫고 올라가는 자동차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환율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1300 95원까지 본 것 같아요. 99원까지 갔어요. 1,400원. 이게 그것만 아니라 1,400원 갔었어요. 거의 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야, 이제 좀 언제쯤 떨어질까요? 아, 이거는 홍춘욱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미국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면 뭔가 수입해 올 때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말고는 모든 나라의 환율이 절하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이거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의 강세는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와 파운드, 엔화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금 유럽이 좀 문제가 생긴 게 달러 강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근데 뭐 일본은 가능성이 없고 유럽 경기와 미국의 긴축인데 미국의 긴축은 사실 이게 내일 FOMC여서 100bp 올릴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피크잖아요. 75bp 뭐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더라도 이거보다 더 강하게 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로존도 좀 각성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75 올릴래. 그러면서 이제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로화가 덜 페리티를 깨고 내려간 유로화가 더 약세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유럽의 경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유럽 이제 큰일 났어. 막 난리 날 거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물론 이제 겨울이 오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예상보다 선행 지표라고 하는 ISM 제조업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 조금 안정되고 하면 유럽이란 나라가 지금 여기서 더 안 좋아질까? 저는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유로화가 좀 올라가주면 달러 강세는 진정이 될 거고 그래서 달러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1,400원 그 위로 막 그 추세적으로 올라갔나? 잠깐은 깰 수 있죠. 잠깐은 1,400원 위에서 확 올라갈 수는 있는데 1,400원보다 높은 환율 수준이 좀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이게 뭐 더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네. 확 꺾일 것 같은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잠시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강달러가 계속 됐을 때는 환율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찾아야죠. 외화 자산이 많다거나 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뭐 그쪽에 자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뭐 사업 보고서 보시면 환율 노출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가진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은 외화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실적 나올 때 좋게 나오겠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되게 눈높이가 낮아져 있잖아요. 다 너희 3분기에 죽었어, 내년에 죽었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2분기에 막 우리가 그런 거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이거 할 때도 환율이 1,400원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1,300원을 다 계산해 넣어서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400원 환율은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2분기에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환율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럼 3분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7% 정도 더 올랐죠? 그러면 환율가로 7% 만회한다? 이익 추정치가 6% 떨어졌는데 환이 7% 올랐다? 분명히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하반기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환율이 뭐 1,200원, 1,100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하반기에도 그런 수출주들은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3분기에 실적 좋고 환 때문에 그러면 4분기에 이어진다? 그러면 기대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안 좋은 것들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3분기에 나올 거라고 봐서요. 3분기 실적을 잘 보셔야 되고 환효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출 많이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요? 근데 지금 저는 싸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싸다라는 건 인정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내가 물려 있는데 지금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당분간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V자형 반등은 좀 어렵다. 왜냐면 물량 자체도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밀어내기를 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싸다? 이 싸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PER로 봤을 때 싸다가 있고 PBR로 봤을 때 싸다가 있는데 PBR로 봤을 때 싼 건 맞습니다. 그럼 바닥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올라가려면 PER로 해서 싸다. 돈을 잘 버는데 싼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내년 이익 추정치를 보면 원래 이제 50조 초중반대였는데 몇몇 증권사에서 40조도 안 부르는 증권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PER이 11배, 12배가 되는 거예요. 내년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 그럼 PBR은 싼데 PER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12배? 안 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되느냐?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멈추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멈추는 시점. 저는 그때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바닥에서 뭐 주식 사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멈추고 애널리스트들이 더 이상 이익 안 낮아져요 이렇게 보고서 쓰고 고정거래 가격은 사실 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스팟 가격이 있어요. 현물 가격이 하락이 멈추는 그 시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또 올라와 있겠죠. 그 시점에 저는 주식을 사는 게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한창 떨어지고 이제 재고 막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물량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싸긴 싼데 오래 기다리실 분들이라면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속 터지는 주식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주 오늘이 20일이니까 다음 주 되면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보고 일주일만 참아보면 마이크론이 또 무슨 이야기 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버는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서버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버 쪽도.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업체한테 GPU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 중국의 서버 업체들이 물건을 그 GPU를 조달 못 받으면 D램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GPU가 들어가야 CPU가 들어가야 이게 증설을 하고 그 D램이나 낸드를 채우는 건데. 그래서 마이크론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해도 저는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도 된다. 네.